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에세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원치 않게 상당히 내로우한 알베올라 리지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리지를 스플리트하거나 또는 리지를 익스펜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직경을 좀 더 굵게 심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리지 스플릿이나 리지 익스펜전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키트가 에세 키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세 키트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익스펜전 드릴 자체가 셀프 태핑 능력이 아주 좋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우한 알베올라 리지를 순차적으로 익스펜전 하면서 알베올라본의 프랙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익스펜전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안전하고 쉽게 리지를 익스펜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리지 스플릿을 할 때 과거에 사용하던 컨벤셔널한 치즐이나 말렛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 소를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즐이나 말렛을 쓸 경우에 환자가 느끼는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마이크로 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우리가 리지 스플릿 하고자 하는 부위에 내로우한 알베올라 리지 탑을 본 인시전을 이 마이크로 소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본의 인시전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 소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 프로텍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 키트는 소와 익스펜전 드릴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리지를 스플릿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알베올라본의 프랙처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쉽게 리지 스플릿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키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대략 픽스처 직경은 4.0과 4.5의 픽스처를 심는데 최적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익스펜전 드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세 키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세 키트의 컴포넌트는 첫 번째 우선 우리가 비교적 내로우한 크레스탈 리지에서 크레스탈 부분의 본을 미리 형성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트리밍 한다 그럴까요? 미리 프레퍼레이션 하는 기능의 어떤 크리스탈 리무버 같은 키트가 들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마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지 스플릿 할 때 본에 인시전을 주는 이와 같은 라운드한 소 형태가 들어 있고 마이크로 소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익스펜전 하는 익스펜전 드릴을 포함한 익스펜전 툴 그다음에 기타 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크레스트 리무버입니다. 크레스트 리무버는 어떻게 보면 내로우한 알베올라 본의 상단을 보다 와이드하게 프레퍼레이션 미리 좀 준비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스텝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즉 내로우한 알베올라 리지의 상단을 플래트닝 하거나 와이드닝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크레스트 리무버입니다. 크레스트 리무버는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임플란트용 엔진의 컨트라 앵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직경 5mm와 7mm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15,000에서 30,000 rpm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선생님들이 콘트라 앵글 타입에 사용하는 즉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콘트라 앵글에서는 대략 1200에서 1500 rpm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스트 드릴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 드릴은 선생님들이 픽스처 심고자 하는 부분의 로케이션을 마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트위스트 드릴만 사용하시기에 좀 어렵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리지가 없는 경우에 사실 무치약 부분이 긴 경우에 위치 잡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과거에 처음에 아마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포지셔닝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링 한 후에 트위스트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트위스트 드릴이 직경 1.8mm에서 길이에 따라 8.5, 10, 11.5로 세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가이드 키트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파셜 이덴출로스 케이스에서 특별한 서지컬 스텐터 없이 드릴링하는 위치라든가 방향을 잡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이와 같이 포지셔닝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픽스처의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너무 근접됐다든가 또는 너무 멀리 심겨지는 자연차에 가깝게 심겨지는 등의 위치를 잡기 어려운 경우에 이와 같은 파셜 이덴출로스 리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지셔닝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보다 좋은 위치에 평행하게 이렇게 심는다면 리치 스플릿을 이용해서 할 때도 픽스처의 위치를 잡는데 아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지셔닝 가이드 키트에 대한 어떤 컴포넌트는 지난 시간에 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는 이와 같이 저희들이 6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직경 5mm부터 직경 10mm의 어떤 포지셔닝 가이드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지셔닝 가이드에 있는 가이드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이니셜 드릴링을 한 후에 앞에 있는 트위스트 드릴을 이용한다면 선생님들이 보다 리치 스플릿을 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의 식립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SA키트의 소입니다. 소는 이와 같은 라운드 형태의 마이크로 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베올라 본의 탑 부분에서 본에 인시전을 줄 때 선생님들이 어떤 치질이나 말렛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본에 인시전을 줄 수 있도록 커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이와 같은 마이크로 소인데요. 대략 인시전 할 때 보통은 좀 작은 것부터 하게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 대략 직경 10mm의 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mm 소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메지알과 디스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의 인시전 탑에 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3mm는 조금 커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접 조직에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 같은 경우 10mm를 많이 사용하고 인접한 치아에 가까운 부분에는 사실 10mm가 조금 크게 되면 이 7mm의 작은 마이크로 소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치아가 인접한 부위까지도 인접 치아에 손상 없이 본의 커팅을 쉽게 인시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이와 같은 마이크로 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때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 프로텍터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프로텍터를 이용한다면 선생님들이 서지컬 필드를 잘 활용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리치 스플릿에 위한 본 인시전을 시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익스펜전 드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에 이와 같이 앞에서 소로 인시전을 준 후에 어떻게 보면 본을 자체를 이렇게 위드스를 익스펜전 하는데 사용되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익스펜전 드릴이 1, 2, 3, 4, 4개의 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직경에 따라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경 4.0의 픽스처를 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드릴까지 사용하시면 그 밑에 팁 부분은 2.8, 상부는 약 4.4 정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직경 4.5를 사용한다면 네 번째 익스펜전 드릴까지 사용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픽스처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면서 이니셜 토크를 얻으면서 픽스처를 식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운트 드라이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익스펜전 드릴을 연결을 해서 익스펜전에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서 마운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익스펜전 드릴을 서서히 집어넣었다가 또 반대로 서서히 빼내는 그와 같은 기구에 사용하는 것이 마운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드라이버는 샤프트 자체가 짧은 것과 롱의 두 가지 사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익스텐전입니다. 토크 렌치를 가지고 핸드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익스텐전 드릴을 인서션 했다가 또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운트 익스텐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핸즈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핸즈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SA키트의 어떤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와 같이 SA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좁은 알베올라 리지 에어리어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리지를 익스펜전하고 그다음에 리지를 스플릿하는 과정을 핸즈온 프랙티스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45, 46, 47 미싱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이와 같이 45번 부위에는 직경 4.0의 10mm, 그다음 46번과 47번에는 직경 4.5의 10mm TS 픽스처를 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크레스터 리무버를 가지고 크레스탈 본을 프레퍼레이션 한 후에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고자 하는 위치를 마킹을 하고 그 부분에 이와 같이 소를 이용해서 리지를 본에 인시전을 주고 그 후에 익스펜전 드릴을 이용해서 리지를 익스펜전하고 리지는 스프릿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핸즈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트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키트를 통해서 리지를 스플리트하고 익스펜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는 것은 전에 하셨던 포지셔닝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리지를 스플리트하는 과정을 핸즈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45, 46, 47 미싱된 부위에 45번에는 TS3 직경 4.0의 10mm 픽스처를, 그 다음에 6번과 7번에는 TS3 직경 4.5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40번 때 지금 리지가 상당히 좀 좁거든요. 약 한 상방은 한 3mm 이하가 돼서 약간 프레퍼레이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7.0에 좀 더 굵은 크레스트 리무버 벌을 이용해서 리지 상방을 좀 프레퍼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와 같이 해서 크레스트 리무버 벌을 이용해서 지금 컨트라 앵글용인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스플릿할 위치 부분을 리지를 프레퍼레이션하고 약간 와이드닝하는 역할을 해서 대략 우리가 리지 스플릿을 위해서 폭이 약 4mm 내외가 확보되도록 프레퍼레이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야서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대략 상방의 폭이 약 4mm 내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프레퍼레이션을 해 놓았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포지셔닝 가이드에서 이니셜 드릴을 선택을 하고, 처음에 45번 부위는 저희가 직경 8mm의 포지셔닝 가이드를 쓰겠습니다. 자, 이니셜 드릴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핀을 꽂고요. 핀을 꽂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거하고, 지금 에스키트에 있는 직경 1.8의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니셜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1.8 트위스트 드릴 10mm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지션이 잡아놓은 부위에 다시 한번 드릴링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이용해서 리지를 본 인시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탈브에서 소의 직경이 7mm와 10mm와 13mm가 있는데요. 보통은 10mm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mm를 먼저 사용하시고 10mm 소를 선택을 해서 어, 6번 부위, 46번 부위부터 가운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실은 잘못하면 상당히 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오른손에 잘 홀드를 하고 왼손으로도 핸드피스를 잡으면서 정확하게 가운데부터 스플릿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인시전을. 그래서 이렇게 메지알과 디스탈로 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 인시전을 전부 주었고요. 네, 이렇게 매절하고 특히 인접 치아와 가까운 부분은 10번이 10mm 직경이 조금 굵을 수 있어서 치아와 가까운 부분은 7mm 직경의 조그만 마이크로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치아에 있는 부분에 치아 손상 없이 이와 같이 가까운 부분은 이 작은 직경의 7mm를 이용해서 본의 인시전을 주었습니다. 네. 모형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금 본의 인시전을 줘서 빨간색의 두 줄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치가 익스펜전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전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모드 자체를 35rpm으로 세팅을 하고요. 45번 부위에는 직경 4.0, 그 다음에 뒤에 6번과 7번 부위에는 직경 4.5를 심을 거기 때문에 익스펜전 드릴을 지금 그 45번 부위는 요 3번까지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번과 7번 부위는 그 4번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선 익스펜전 드릴에 여기 길이 10mm짜리를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진에 마운트 드라이버를 체결하고 여기에 익스펜전 드릴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모드 약 35rpm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6번 가운데 거부터 먼저 익스펜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5rpm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제거를 하고 다시 뒤쪽 7번 부위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위에 익스펜전 드릴을 사용을 하고 다시 리버스로 해서 제거를 하고 45번 부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익스펜전 드릴 첫 번째 거를 사용을 다 했고요. 익스펜전 드릴 두 번째 거 역시 10mm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것까지는 저희들이 익스펜전 드릴을 순서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리치가 스플릿 될 때 가운데 쪽이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6번 부위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부위를 먼저 하고 아무래도 치아와 인접되어 있는 45번 부위를 먼저 하는 경우에 잘 익스펜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뒤쪽 7번의 디스탈 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번 부위부터. 스플릿하고 이렇게 익스펜전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하셔야 치조골이 파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 천천히 스텝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익스펜전 드릴로 45번 부위까지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그쪽 리치가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익스펜전 돼서 약간 그 본의 인시전 준 부분이 양쪽으로 약간 넓어져 있는 걸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릴부터는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해서 익스펜전들이 3번에 10mm짜리를 역시 선택을 하셔서 46번 가운데 부위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는 지금 가운데 건 꽂아놓은 상태에서 뒤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익스펜전들이 세 번째 거 똑같은 10mm짜리 선택을 하셔서 7번 부위를 먼저 일단 익스펜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46번 부위와 47번 부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45번 부위는 그 4.0이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걸 다시 제거해서 지금 보시면 리치가 이렇게 완전히 벌어진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펜전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버스를 해서 하고 45번 부위에 익스펜전을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리치가 확실히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45번 부위는 익스펜전들이 세 번째까지 썼기 때문에 이제 4.0으로 식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뒤쪽을 네 번째 익스펜전 드릴로 좀 더 스플릿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6번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5번은 그대로 둔 채로 하겠습니다. 5번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익스펜전 드릴 네 번째 10mm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리치가 익스펜전 된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6번에 있는 익스펜전 드릴을 제거하고 6번 부위에 먼저 직경 4.5의 10mm TS3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부위에 먼저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식립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47번이나 45번이나 어느 거를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47번을 먼저 식립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에 있는 익스펜전 드릴을 제거하고 TS3 직경 4.5의 10mm 임플란트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45번 부위에 익스펜전 드릴을 제거하고 45번과 47번은 꼭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47번 부위를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선생님들이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 치아가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TS3 직경 4.0의 10mm 길이의 임플란트입니다. 오늘 45번 부위에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임플란트를 전부 식립을 하였고요.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부위에 식립한 직경 보시면 리치 스플릿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약 10N에서 약 한 20N 조금 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서 3개의 임플란트가 신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치를 스플릿하고 이와 같이 임플란트 3개를 신입을 하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와 같이 버칼 플레이트가 상당히 좀 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GBR을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상태에서는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노그라프트, 즉 보바인 본이나 이런 그 에이오스와 같은 머티리얼로 본그라프트를 하고 이외에 콜라겐 멤브레인 등을 덮어서 GBR을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희들이 여기에 아예 그 오스 빌더를 이용해서 GBR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예, 제가 지금 에세키트에서 특히 이제 리치 스플릿을 위해서 저희가 알볼본의 상방에 그 본 인시전을 줄 때 이제 마이크로소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이크로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가 처음에 적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튀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입술이라든가 혀에 닿게 되면 심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 프로텍터를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핸즈온에서 소 프로텍터를 준비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가능하면 소 프로텍터를 사용하시고, 특히 마이크로소를 사용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특히 한 손만으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잡게 되면 왼손으로 그 컨트라잉글 핸드피스의 상방을 이렇게 홀드하면서 절대 그 소가 옆으로 튀거나 해서 원치 않는 곳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치 스플릿을 할 경우에 버티컬 인시전을 시행해야 할까요? 오늘 사실 제가 지금 하악 구치부에 리치 스플릿을 보여드린 모형에서는 저희가 버티컬 인시전은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단단한 하악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사실은 버티컬 인시전은 없이 하다 보면 프랙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리치 스플릿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스펜전 드릴을 사용하시면서 리치가 이스펜전 되는 양상을 보면서 만약에 치조골이 상방에서 프랙처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최소한의 버티컬 인시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버티컬 인시전을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버티컬 인시전을 잘못 주시다 보면 오히려 치조골이 파절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 리치 스플릿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리치 스플릿 후에 GBR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핸즈온에서 잠깐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치 스플릿을 시행하게 되면 치조골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조골이 좁은 치조골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리치 스플릿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리치 스플릿이 된 것에 특히 버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얇아져 있는 경우에 장기적인 그 롱텀 팔로업 하다 보면 많이 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리치 스플릿 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항상 그 상방에다 GBR을 해서 그 치조골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시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리치 스플릿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치 스플릿 같은 경우는 상당히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하셔서 선생님들의 임상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리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나서 반드시 GBR을 통해서 보다 성공적인 예후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